저는 한강하면 한강뷰 아파트나 한강뷰 단기 임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3개 이상 그리고 돈 5개 이렇게 하게 되면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직장인의 수입에서 이게 엎어지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면 이제 차라리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만들어서 이거 전용으로 하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디 나오셨죠? 이 뒤에 보이는 멋진 뷰는 한강입니다. 한강 다들 좋아하시죠? 이 날씨 좋은 날 한번 나와봤습니다. 전 옛날에 한강하면 좀 괴물이랑 한강라면 2개밖에 생각나는데 혹시 담임 선생님은 한강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한강하면 한강뷰 아파트나 한강뷰 단기 임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한강뷰는 단기 임대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강뷰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한강뷰가 아니에요. 도심 속에 있어도 한강이 보이는 것도 한강뷰라고 해서 단기 임대 이쪽 매물 찾아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돼 있긴 하죠. 그렇죠. 거의 아파트가 있는데 너무 비싸. 그건 못 사,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거 잘 찾아보면 약간 한강에서 멀어져 있지만 고층에 있는 오피스텔들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을 2회째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있고 나중에 그런 걸 한 번에 댓글을 모아서 댓글 읽어주는 거 컨텐츠 어떠세요? 좋네요.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단기 임대를 하게 되면 과연 이거를 주업으로 해야 되냐 부업으로 해야 되냐. 일단 이 단기 임대라는 게 하나 해가지고 막 수백만 원, 돈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냥 작게 한 50만 원에서 많이 벌어야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는 부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업으로 접근을 하셨다가 이게 적성에 맞고 몇 개를 했는데 부업도 상당히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전업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수입에 대한 세금으로 다 포함이 되긴 하나요? 그럼요. 이제 항상 수입이 있으면 세금은 따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게 하나를 이제 직장인이 부업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그냥 하나 자기 이름으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3개 이상 그리고 돈 5개 이렇게 하게 되면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직장인의 수입에서 이게 엎어지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면 이제 차라리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전용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이 신축을 하는 게 더 이익일까요? 아니면 구축을 하는 게 더 이익일까요? 상관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오피스텔은 좀 낡았어. 이거 사람들이 와서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생 쓸 집이라면 그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 일주일에서 한 달 살 때는 그 낡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깔끔하게만 해놓으면 충분히 수요가 있어요. 새 건 일단 비싸. 저렴한 숙소지만 자기가 잘 꾸며놓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어요. 또 궁금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과연 위치, 네, 금액들 네. 이게 타당한지 합당한지 사실 사람들이 생각보다 귀찮음이 되게 많은 세상으로 바뀐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내가 알아보고 확인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시간 그걸 체크한다고 해도 그게 100% 맞는지 그럼 그건 어떻게 있죠. 해결하면 돼요? 사실 작은 돈이지만 돈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시간 투자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돈이 생기는 걸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지역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단기 임대는 아무데나 막 사람 없는데 오피스텔 비었다고 싸다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항상 단기 임대는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강남이라고 꼭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핫한 곳 있잖아요. 이런 데라고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자체가 구할 때 비싸요. 그런 데보다는 월세는 생각보다 저렴하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노하우의 영역이기도 하죠. 제 강의에 오시면은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 들려드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요를 저는 이렇게 전수조사로 물어보는데 대부분 이사나 인테리어 때문에 몸만 나가서 살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크게 지역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교통이 좀 편리한 곳,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 대형 병원 수요가 있는 곳. 대형 병원에는 환자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환자 가족들이 통원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병원 가까운 곳, 이런 데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나 이런 직원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병원 있는 곳, 일반 월세보단 비싸기 때문에 자기 집을 구할 때까지 이렇게 단기 임대에서 머무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 합정, 네. 연남동, 압구정 이런 네. 쪽은 무조건 다 잘 된다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쪽에는 수요도 당연히 많지만 숙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으면 사실은 자기 숙소가 돋보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수많은 숙소 중에서 돋보여야 되는데 그렇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처음 시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지역은 그래도 그 동에서 몇십 개 되지 않는 숙소 중에서는 돋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외진 곳이 아니라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막연하게 찾기보다는 일단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을 33M2 앱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지역 선택을 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다 눌러가지고 방의 예약률이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노하우는 제가 따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가장 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요?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의 오프라인 강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온라인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는 혹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거의 다 풀어드립니다. 댓글이나 이런 걸로 홍보를 해드리면 한번 와서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좋은데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온라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주기가 얼마에 한 번씩 하세요? 보통 한 달에 한 3-4번 정도 하는데 제가 시간 날 때 하기 때문에 저도 부업이잖아요. 강의가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틈틈이 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유튜브라는 게 서울에서만 한정돼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지방 쪽에서도 나 이걸 하고 싶다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방에서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죠. 지방도 사람이 살잖아요. 이사도 가고 인테리어도 하고 당연히 이제 직장도 있고 이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을 면접을 봤어. 집이 멀어요. 근데 내일부터 출근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임대 숙소 구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잘 선택해야 된다. 지방 중에서도. 그런데 수요를 잘 찾아야 됩니다. 자기가 사는데 대신 자기가 잘 아는 지역 위주로 먼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강에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한강 자주 와요. 제가 또 모임들이 많아가지고 며칠 전에도 잠원 쪽에서 또 선상 파티 했습니다. 럭셔리한 건 아니고 모임에서 가자 그래가지고 돈 내고 갔어요.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단기 임대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제 강의 들으시고 실제로 진행하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단기 임대 사업이 주업으로 하려면 몇 개의 오피스텔 정도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주업으로 하려면 그래도 한 10개는 해야 700~800만 원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한 10개는 해야 되겠죠? 10개를 혼자 또 다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단기 임대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관리하고 청소거든요. 청소는 요즘 완전 오토매틱으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사실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더 벌어도 충분히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려우면 저한테 문의해 주세요. 연말이 오는데 나무가 너무 푸르러요. 20도에 가까운 온도라서 정말 쾌적하고 너무 좋네요. 단기 임대 보시는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지만 시도하셔가지고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만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실행해 보시고 부수입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피님. 안녕, 갑니다.